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월요일 오후인데요. 오후에 시장 관통하는 키워드 랭킹으로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3월 들어서 참 힘드네요. 중동 리스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일 줄 알았는데 한 달, 그리고 그 이상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심리를 괴롭히고 있죠. 자, 랭킹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리스크에 관련된 이란과 협상 잘하고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전반이 일단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점은 한 번 더 깨지 않는 오후장 흐름인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김진경 본부장이 먼저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저점이 나오고 일단 깨지 않고는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사이드카 또 한 번 생각도 하셨을 텐데요. 에어포스 1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쪽에 대한 시장의 심리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는 걸까요? 아직까지 지상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구간은 시장 어느 정도로 중동 리스크 반영하고 있다라고 일단 본부장님 보고 계실까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협상에 나서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뭔가 아직까지 큰 변화는, 의미 있는 변화는 좀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죄송합니다. 서로의 신경전이 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상황들을 지켜보자라는 관망 심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도 더욱더 좀 끌어지는, 시간이 길게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이란과 이제 미국의 어떤 협상 과정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좀 과정들, 그리고 의미가 있는 어떤 협상 과정을 보여줘야 좀 투자 심리가 대체로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에겐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좀 거센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어떤 좀 새로운 시한까지 좀 협상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이 기한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피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상황이 반전이 될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슈가 나와 주어야 어느 정도 좀 방향이 잡힐 텐데, 이러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좀 방향도 잡히지 않고요.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도 변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자체를 놓고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에 나선다라기보다도 좀 더 약간은 한 발 좀 멀리 떨어져서 좀 지켜보자, 이런 관점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슈다 보니까 황 팀장님께도 전쟁 리스크 관련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시일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계속 길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저희가 한 바 있는데요. 6일까지로 일단은 공격 안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야기. 그런데 중동 리스크가 무언가 마침표가 찍어지더라도 쿠바도 또 언급이 됐잖아요. 전쟁 리스크를 좀 상수로 보면서 시작의 심리를 보는 게 이제는 맞을지,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저희가 레벨대를 지금은 설정하는 게 맞다라고 팀장님 생각하실까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기 시작하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 과거 사례들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공포 탐욕 지수나 여러 가지 심리 지수 봤을 때 작년 4월이었던 관세 때, 그리고 작년 11월이었나요? 그때도 IT 섹터들 공매도 이야기 나와서 그랬을 때 대비해서 그때랑 심리 지수는 거의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새로 개발된 트럼프 타코 지수 이런 것들 보면 달러 인덱스라던가 유가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부분들 반영했을 때 이제 모든 지표들이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 매크로적인 부분들, 아무리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 정도면 반등할 수 있는 영역대는 다 왔어요.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가 아직은 더 큰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6일 전에 사실 지금 생각으로는 뭔가 조금만 확신에 좀 약간 오피셜리한 긍정적인 코멘트만 나오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투자자들이 있는 주식을 팔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더 사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이 계속 위험하니 줄일 사람들은 줄일 수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또는 매수로 들어오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은 적은 금액으로도 시장이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제 지금 정도까지 주식을 팔지 않고 우리가 버텼다 또는 버텨셨던 투자자분이라면 저는 지금도 버티는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지금 무조건 버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과거 경험상 이런 큰 하락 뒤에 새로운 부가 또 탄생을 합니다. 새로운 주도주가 생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잘 종목들을 잘 살펴보셨다가 지금 안 떨어지는 주식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섹터들도 있고 섹터 안에서도 잘 버티는 섹터들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을 해보면 모든 주식들이 다 떨어지고 있지만 어떤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인 가운데서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 어떤 종목 같은 섹터 안에서도 누군가는 먼저 하락폭이 더 과대한 종목들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 과대 낙폭 종목들이 뭐 일시적으로 빨리 올라올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잘 버텼던 종목들이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전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추세 우상향인 종목들을 잘 골라보시면 그리고 이제 전쟁이 상수화되면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 전쟁 전후 복구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야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매우 적고 사실 테마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동에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제로 그 플랜트들이 많이 지었잖아요. 과거 사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ENA라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GS건설, 대우건설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는 서양이나 유럽에 있는 뭐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쪽을 좀 살펴보신다던가 지금 잘 살펴보시면 저는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봐서 지금까지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일단은 버텨보시고 지금 이후에 종목이 어떤 종목이 세게 갈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시기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종목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종목이 네. 아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버텨야 되는 시장 구간, 뭐 매도세가 거세졌다라기보다는 대기 매수세가 약화됐다라는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좀 이어가 볼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환율도 저희 한번 체크를 하고 갈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1,500원 선이 이제는 뉴노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인의 매도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다음 달 1일부터 세계 국채지수 편입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있어서 수급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기대할 만한 요인인지 한번 체크 부탁드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세도 좀 불안하고 외국인의 좀 매도세도 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2,500원대로 좀 자리를 잡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일단은 이제 곧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이런 좀 하나의 또 이슈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편입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기대라는 부분이 외국인의 좀 대규모적인 어떤 자금 유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대규모적인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장단기 금리를 모두 완만하게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들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많은 그 달러 자금 좀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도 좀 기대감을 싣고 있지 않나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물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들이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어떤 상황들이 또 둘러싼 상황들이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물론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는 예상되고 있지만은 워낙에 좀 중동 사태가 심화가 되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자체도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효과가 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떤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라는 이런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환율을 뭔가 완화를 시킨다는 기대감을 조금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환율이 어느 정도로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좀 역부족이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희가 해지로 다른 쪽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환율의 영향 직접적으로 대외 리스크 직접적으로 그리고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감 갖지 않은 쪽을 보는 게 맞을까요? 소비주 쪽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대안을 찾으려는 시장의 흐름이 엿보입니다. 특히 펄어비스요, 본부장님. 16%까지 오늘 오름세가 나오면서 단연 돋보입니다. 정말 비판의 중심에 있었다가 환호의 중심에 이렇게 서게 되나요? 16%까지 초강세거든요. 9만 원까지 목표주가 증권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영웅처럼 이런 시장의 대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펄어비스의 오늘 장 흐름에서의 초강세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적인 관심이 워낙에 많이 소외가 되었더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납폭 과대가 되었더라든지 아니면 정말 굴지가 이슈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워낙에 좀 종목 위주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펄어비스의 경우는 워낙 지금 일단 기대감이 너무나 좀 크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영했었고 이런 반응들이 오히려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시장 자체는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종목 장세로 좀 흘러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일단은 시장을 좀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만약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납폭 과대주, 소외주 중심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펄어비스처럼 뭔가 기대감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종목들 한 번에 또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어느 정도 단기적인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유효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어떤 좀 대응이 어려우시다면은 좀 시장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나선다라기보다도 아직까지는 뭔가 서서히 어느 정도 이런 불황을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는 뭔가 다시금 좀 어떤 종목들끼리도 좀 재평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단기적인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선다라기보다도 조금은 한 발짝 좀 물러나서 바라보시고 지금부터는 뭔가 어느 정도는 사실 덜 올라오면서 그리고 실적이라든지 개발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어떤 기대감을 모아줄 수 있는 이슈가 가진 종목들 위주로 현재부터는 서서히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만요. 그러면 기대감 구간에서 7만 원 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금 버티신 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챙기셔야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은 워낙 불안한 장세에서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다는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만약에 6만 5천 원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우리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급하게 분위기가 반전된 종목이라 가격 전략까지 좀 들어봤어요. 자,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에 매력도는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느낌표가 아니라 물음표가 좀 많이 붙게 돼서요. 질문 깊이 있게 타이밍 중심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해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린 구간에서는 오늘 플러스 양전 되면서 2% 정도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만회하려는 시도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도 고민은 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황 팀장님? 지금 구간에서는 뭐 전쟁 리스크의 직격탄, 터보 관련된 새로운 기술, 퀀트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큰 추세로 본다면 기회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기다림이 지금부터 있을지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체에 대해서는 큰 길은 맞다라고 보더라도 많이 신중히, 많이 조심히, 단순히 빠졌다 샀다. 이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팀장님 봐야 될까요? 이 정도면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과는 결은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무조건 버텨야 되는 구간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면 예상대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 이후에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냐 아니면 소부장단에서 봐야 되느냐 그거를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도 근 20년 내 역대 최저치예요. 네. 팔 사람들은 다 파는 거라고 보고요. 이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일반 주식들 오늘 주식들이 개별 주식에 악재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대한 위험 자산에 대한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다고 보고요. 반대로 이제 여기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만 생긴다면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터보콘트 이슈로 이제는 뭐 효율이 더 좋아지고 판매량이 줄지 않겠느냐였지만 우리 일상생활로 더 들어오는 고용량의 고효율의 반도체들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소부장단이 조금 더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부장에 대한 그 탄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전제 조건은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변수가 상수화되면 더 이제 아마 시장들은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이제 그 정점을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만 잘 버틴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예상을 너무 많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만 아닌다고 하면 시장은 저는 반등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뭐 사실 작년 관세 때도 그랬고 작년 11월 달에도 그랬고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올라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M7과는 좀 결이 우리나라 회사들은 좀 다르다라고 봐요. 거기는 우리나라 칩을 사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돈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그 투자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디커플링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길어지면 언제까지 디커플링이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경기가 무너지고 더 악화가 돼서 소비가 줄어들고 지표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아직까지 인상에 대한 얘기가 시기상조라고는 합니다만 인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는 리세션 컷으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금리 인하 이야기 나왔을 때 이거 잘못하다가는 리세션 컷으로 해석되면 폭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할 줄타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선거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지금 이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라고 가지 않겠죠.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안정화된다라는 큰 전제 조건을 놓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 섹터들 아주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신규 매수를 만약에 이 기회를 네. 활용해서 하고 계신 분들께는 네. 어떻게 조언이 나올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3월 9일이었던 것 같아요. 탑2가 중동 리스크로 저점이 나왔던 네. 게 삼성전자가 16만 원 네. 선이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80만 원 초반대가 딱 9일이었거든요. 이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할까요? 아니면은 오늘 장중 흐름에서 힌트를 봐서 지금 구간 정도면 사도 되는 매력적인 구간일까요? 지금부터는 손익비가 저는 매우 좋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더 빠지지만 않는다면 수익은 내지 않더라도 더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또 나와서 빠진다라고 하면 16만 원 정도면 한 10% 정도 손절매거든요. 그 정도 감안하면 충분히 위로 업사이드가 더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고점에서 30% 빠지면 추세 전환이라고 보거든요. 그 가격이 16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원이 깨지면 이제 삼성전자도 아무리 뭐 실적이 좋더라도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뭐 교과서적인 말로 추세 전환, 이제 하락 추세 전환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래로는 10%, 위로는 뭐 많이 실적 이런 거 생각하면 한참 많이 열려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부터 일단 분할 매수로 대응은 매우 좋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16만 원이 깨진다면 뭐 다른 주식들이라고 다른 소부장들이 버티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삼성전자 16만 원 가격은 매우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비슷한 결로 좀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결국은 탑2가 살아야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니까요. 타이밍 조율하고 계신다면 지금 괜찮을지 아니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한 증권사에서는 45조 원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서프라이즈에 반응하는지 보고 사도 늦지 않을까요? 4월에는 아무래도 배당 일정 몰려 있어서
지켜봐야 되나 이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방향성 잡고 계실까요? 네, 아무래도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하다 보니까는 워낙에 또 실적에 좀 관심이 많이 몰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계속 좀 눈높이를 올리고 있는 모습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초 사실 이제 영업이익 30조 원대 이제 초반에 예상했었는데 이제 최근 40조 원이 좀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좀 분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 기대에 좀 부합하는 그 실적 이상의 어떤 결과를 좀 내놓게 된다면은 충분히 새로운 기대가 좀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좀 방향성도 잡혀나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따른 기대감 여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현재 삼성전자 과연 어떤 좀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좀 추세를 그려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래도 일봉상 60일선 좀 지켜내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60일선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내주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좀 분할적으로 관심 있게 두고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60일선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소간에 뭔가 좀 회복 시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60일선 지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난 뒤에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전략이 요구되는 지금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쪽에서 기회 요인이 이제부터 본격화될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요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내 모멘텀까지 타면서 고유가 시대에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재료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금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황 팀장님,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앞에 40만 원 선, 그리고 LNF의 연속성까지 나옵니다.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들 쭉 시총 상위 순으로 봤을 때 오르네 하면 오늘은 2차 전지더라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기차가 사실은 본업이고 이걸로 올라왔잖아요. 뭐 대체까지 가지 않고 전기차만 봤을 때도 지금 개선의 신호, 그러면서 모멘텀 주목을 할 시기일까요? 글쎄요, 지금의 상승이 다른 섹터가 빠져서 올라오는 건지 업황이 좋아져서 올라오는 건지는 구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LNF도 좋은 뉴스가 있었고 뭐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주식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새로운 재료는 사실 아니죠. 신선한 재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최악은 지났고 기존의 스토리들이 그냥 연장선상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빠지지는 않는다까지는 된 것 같아요. 더 빠지지는 않는 것 같고, 이제 좀 좋은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또 좋아지어서 반도체나 바이오가 올라온다, 다른 섹터들이 온다 하면 당연히 오늘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질 확률이 좀 높겠죠. 그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봐서 2차 전지는 지금 당연히 흐름 좋으니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중장기 투자도 저는 가능한 구간이라고 봐요. 앞으로 나쁜 뉴스에 대한 것들보다는 이제 좋은 뉴스에 더 반응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NF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던가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굳이 뭐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매도하길 하실 필요도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2차 전지 섹터들은 시장의 한 축으로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될 섹터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보유하시기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이슈로 반응을 하는 건지, 수급이 이탈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모멘텀인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2차 전지에 대한 본부장님의 시각도 공유 받아볼게요. 테슬라의 SUV 모델이 뭐 다음 달 1일 날 출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멘텀은 있는 거죠. 결국은 유가도 고유가 시대에 저희가 지난주까지 대체 에너지도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요. LNF 앞서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주요 종목들이 오늘 고개를 들잖아요. 시장 혼란 속에 이쪽이 주도력을 받을 가능성,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테슬라의 어떤 신차에 대한 출시 이런 것도 또 새로운 기대감, 새로운 모멘텀도 단기적으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의 경우가 이 지난해에 좀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내 전기차를 좀 통틀어 판매 1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시는 더욱더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테슬라의 파급력이 좀 적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출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뭔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기대감이 형성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이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좀 국내에서는 이제 정체 국면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자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특히나 요즘에 좀 자녀를 둔 아버지들이 이 6인승 차량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운 전기 SUV를 출시했다라는 이런 점들이 뭔가 기대감을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어떤 출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뭔가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긍정 영향을 줄 때에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좀 더 지금 새롭게 산업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ESS 쪽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라든지 뭔가 2차전지 이제 배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전기차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산업군으로 얼마만큼 2차전지 그 관련 기업들이 활동을 해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ESS발 모멘텀 전고체 우리가 환호했던 이슈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유가의 고공행진, 그러면서 우리는 대체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망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태양광주부터 움직이는 쪽을 계속 주목을 해도 될까요? 자, 오늘 장중 흐름에 기인해서 본다면 좀 물음표입니다. 황 팀장이 오늘 태양광 사실은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두 자릿대 초강세 보이길래 이쪽도 가고 뭐 트럼프 압박에도 풍력도 가고 역시 대체 에너지인가 했습니다. 태양광 안에서 막 하나솔루션까지 빨간불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이쪽의 흐름은 약화됩니다. 추세 자체는 이상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쪽의 단기적인 에너지는 좀 소멸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들이 시장의 인버스 역할을 네.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 종목들이 나쁘다기보다 이 종목들이 빠지면 다른 종목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투자자들도 이거를 지표 삼아서 이제 다른 종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센 종목들 팔아서 사야지. 왜냐하면 대체 에너지 주식들이 빠진다는 거는 유가가 하락하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긴 호흡으로 본다면 대체 에너지 섹터들은 아마 올해 내내 계속 이슈와 화제가 될 거예요.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뭐 유가는 빠지긴 빠지겠습니다만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높게 가져갈 거고, 그리고 각국들마다 지금 뭐 우리나라만 해도 대만에서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수주가 또 이야기도 좀 있는 부분들이라 그 대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테마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하나의 매매할 만한 섹터로 보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다만 대체 에너지나 신재생 산업의 특성상 워낙에 변동성은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갈 때 따라잡기보다는, 따라잡으실 때는 정말 짧게 리스크 관리하시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쉴 때 잘 가져가는 그런, 잘 매수하는 그런 구간을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남의 관점, 사실 이 부분을 활용해도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폭력 쪽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이쪽 카테고리 안에서 약한 원전에서 기회 찾을 수 있는지도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자, 구윤철 부총리의 코멘트를 보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미투자, 에너지? 그럼 원전을 생각하실 텐데 이쪽에서 오늘 원전 쪽은 조정이 나오거든요. 오히려 오늘자리가 원전에 대한 기회가 될지 전략 괜찮다고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지금 워낙 시장 자체가 주도주들이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시장 좀 주도를 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과 함께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지금 이슈를 떠나서 앞으로의 어떤 좀 새로운 모멘텀, 새로운 기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원전의 경우는 충분히 큰 기회들이 좀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어떤 대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롭게 지금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원전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원전주의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해 볼 수가 있어도 그래도 좀 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대는 좀 더 분할적으로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도 볼 곳이 있죠.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고민도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모멘텀이 풍성해서 이쪽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가진 쪽에서 추가적인 접근도 가능할까요? 일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코스닥 1위 종목부터 오늘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삼천당 제약, 황 팀장님 저희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오늘 오전에 HLB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HLB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쪽은 상승폭을 다 만나보라고요. 오히려 삼천당 제약이 계속 시총을 키워나갑니다. 6% 나요. 네. 삼천당은 커버하는 증거사도 딱히 없어서 네. 목표가에 대한 설정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유독 강한 이유? 추가적인 가능성까지 뭐, 있다라고 보세요. 저도 감이 안 잡히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리포트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나오는 공시들 이런 거 보면서 가는 종목인데 그냥 주가만 보면 전형적인 신고가 랠리 패턴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주식들 뭐 주가도 계속적으로 거래량 없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 이럴 때일수록 이걸 어떻게 되냐 보면 항상 역으로 제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삼천당을 가지고 있다면 팔고 싶은 위치인가? 전혀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신고가 가고 있죠. 거래량 별로 없죠. 시장 대비 강하죠. 그러면 시장 주도주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더라도 이 종목을 팔아서까지 다른 종목을 살까라고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레벨도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 입장에서는 계속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고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서 사실 뭐 지금 이 종목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유자만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진 않겠죠. 누군가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신고가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신다면 아직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세 여기 좀 잘 보시면 네.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진겸 본부장님, 저희 오늘 이 안에서 이슈 있는데 빠지는 쪽에 대한 대응도 궁금해요. 헤드라인 자체 저희가 학회 모멘텀 4월부터 줄줄이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슈 아는 쪽, 뭐 리가켄 바이오부터 ABL 바이오 오늘 하락입니다.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은 유독 이제 개별 모멘텀을 좀 반영하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학회 이슈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주가는 크게 반영하지 않는 모습이고요. 뭔가 정말 특출나게 종목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지금은 더욱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인 이슈를 좀 들여다보기보다도 이 종목의 하나하나 가져 모멘텀 어떤 좀 이슈들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 워낙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종목과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대응하기는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경우는 특히나 이 학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라기보다도 좀 더 개별적인 내용을 면밀히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는 오늘장입니다. 골고루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시켜 봤습니다. 투자 방향성에 참고해 보시고요. 인사드릴게요. 황희연 팀장, 김진경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